젊음의 열정과 패기가 느껴지는 대학 캠퍼스. 이곳에 한 동아리를 찾아왔는데요. 종류도 개성도 각양각색인 수많은 동아리들 중 이곳은 무엇을 취미로 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남학생들만 모여있는 걸 보아하니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일 것 같죠? 주위엔 온통 모터, 전선, 그리고 독특한 형태의 기기들 뿐입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눈에 봐도 저 모습은 로봇 다리. 로봇입니다. 다시 한 발짝 옮긴 다음에 돌아오고 나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또 옮기고 가고 하는 식으로 반복을 하면 확실히 안정적인 그림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인하대학교 로보틱 연구회라는 학술 동아리인데요. 저희는 KSK라는 팀으로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 수상을 목표로 키위라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끝에서 눈빛에서 묻어나오는 진지함. 학생들이 이토록 심혈을 기울여 로봇을 제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봇을 사랑하고 로봇의 매력을 알며 로봇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라면 이 대회를 모를 리 없겠죠? 2013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는 로봇들의 기량을 펼치는 장으로 대한민국 로봇 전문가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약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재들의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 살아 숨쉬는 로봇들의 축제 속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커다란 힘을 확인해 보시죠. 스캔을 하잖아. 그러면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아기처럼 로봇 키위도 천천히 걸음을 떼어봅니다.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회의와 데이터 수정의 반복. 로봇에 대한 열정 없이는 이루어내지 못했을 결과겠죠? 지금 힘이 들어가 있는데 힘이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손으로 하면 까딱하고 돼 있는 건데 인하대학교 출전팀 KSK의 작품인 로봇 키위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새 키위를 보고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새와 유사한 관절 구조를 가진 이족 보행 로봇 키위는 두 개의 다관절 다리를 이용해 지형을 이동하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배터리라든가 좀 더 추가가 될 거잖아. 실제 모터가 원하는 만큼 움직였는지 피드백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처음 키위를 만들려고 시작했던 게 동물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기존의 사족 보행이나 아니면 다리가 많아질수록 더 보행 자체는 되게 안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곳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족 보행에 도전하게 됐고, 그러던 중에 동아리 친구 중에 뉴질랜드에서 살다 온 친구가 있어서 뉴질랜드의 명물인 두 발로 걸어다니는 새 키위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음파 센서와 카메라 영상 처리를 통해 이동 경로와 움직임을 제어하는 로봇 키위. 22cm. 모든 시스템 구성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야 의도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실패가 거듭되는 쉽지 않은 작업. 끊임없는 도전만이 로봇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정확히 직진성하고 이게 반사되는 정도를 제대로 측정해봐야 될 것 같아. 수상이 물론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이제 대회 출품 전까지 이 로봇을 완성도 있게 잘 마무리해서 이제 팀원들에게도 이번 기회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모두가 잠이 든 깊은 밤. 광운대학교 로봇 동아리방의 불빛은 꺼질 줄 모릅니다. 이 팀 또한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에 출품할 로봇 테스트의 한창인데요. 과연 어떤 로봇을 제작한 걸까요?
꺾을 때 그때 빠르게 꺾을 건지 아니면 느리게 꺾을 건지. 근데 걷는 속도에 맞춘 거잖아. 근데 이게 어차피 사람의 보행 속도와 관련된 로봇이라면 아마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값이 너무 많이 다. 네, 저희는 광운대학교 로봇학부의 로봇학술 동아리 바람입니다. 이번에 2013년도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만드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스마트 쇼핑 카트라고 해서 이제 마트에서 상대방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스마트 쇼핑 카트입니다. 학생들의 스마트 쇼핑 카트는 차륜형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륜형 로봇의 장점인 이동성을 바탕으로 거리 측정 센서와 위치 인식 센서를 쇼핑 카트에 접목시킨 것인데요. 위치 인식 센서를 통해 쇼핑 카트는 사용자를 인식해 자동으로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게다가 원하는 제품의 위치를 직접 안내해주기까지 한다는데요. 생활의 편리함을 높인 카트 로봇. 학생들만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엿보이네요. 네, 제 벨트에 초음파 센서가 부착되었는데 그 초음파 센서가 여기서 송신이 되고 로봇에서는 수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쏴주고 로봇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로 저를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센서를 통해 쇼핑카트와 사용자가 함께 움직일 수 있기까지 수없는 시행착오를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둘이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면은 보낸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손실 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 내 쪽에서 최단거리 해서 읽고 나서 아까 경로 그려준 거를 다시 리셋 시켜주고 썼던 모든 데이터들을 다시 초기화시켜줘요. 하나의 로봇을 완성하기까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로봇은 지금도 멈춰 있었겠죠? 팀원들끼리 만들었던 그 기능들을 다 합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형식도 맞춰야 되고 통신 같은 경우에도 패킷을 맞추는 일,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합치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그 기능들을 잘 합쳐서 여러 예외 처리 같은 경우에도 구현을 하고 네, 앞으로 이제 잘 마무리를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이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예. 하나, 둘, 셋. 바람! 로봇의 열정을 담은 학생들의 힘찬 바람처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정미호, 조하나입니다. 저희는 지금 포항 실내체육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네, 바로 이곳에서 그 어떤 대결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 씨는 오늘 여기서 누가 무엇으로 또 어떤 실력을 겨루는 건지 알고 있나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로봇이 주인공이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2013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가능성 그리고 로봇의 미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13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그 뜨거운 대결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른 아침부터 포항 실내체육관에 모여드는 사람들. 오늘이 바로 대한민국의 로봇 전문가를 꿈꾸는 공학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날입니다. 아이디어부터 실물까지 대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낸 로봇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로봇의 주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분에 참가하게 되신 거예요? 퍼포먼스 부분에 참가하게 됐어요. 저희는 지능형 로봇팀 동양미래대학입니다. 오늘 이 참가하는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가 이 로봇을 이 대회에 3년 동안 참가했어요, 여태까지. 그래가지고 매년 상을 받아왔는데 저번에는 아쉽게 동상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꼭 금상 받을 수 있도록 로봇들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그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능 로봇 종목에 참가하고요. 저희 로봇은 이름은 베리언인데 이제 지상에서도 구형 로봇으로 원형 형태로 주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는 이 뚜껑을 펼쳐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자, 오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전부 다 생초보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회 전까지만 해도 로봇을 로자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대회 나오면서 이것저것 알고 해서 아마 오늘 많은 창피를 당할 것 같지만 그래도 배운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참여를 해서 이제 수상을 좀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맡은 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공부했던 거랑 이제 구현을 하려고 했던 거를 마음껏 뽐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아이언스 화이팅! 공부리 화이팅! 로봇 상상에서 일상으로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를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시간. 2013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주관하는 본 대회는 국내 로봇 산업의 활성화와 창의적인 로봇 기술에 대한 기업 지원 및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심사는 총 이틀간에 걸쳐 퍼포먼스 로봇과 지능 로봇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특히 지능 로봇 부문 대상 수상팀에겐 대통령상의 영예와 5천만 원의 상금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우승을 향한 로봇들의 경쟁은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폐쇄적이던 전문가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무대 발표 방식의 개방형 심사 방법을 도입한 것인데요. 로봇과 시민들과의 소통,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죠. 네, 본대는 15번째 맞이하는 창작 공모 방식의 지능 로봇 경진대회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현실로 다가온 로봇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올수록 하고 그리고 미래의 창의 로봇 인재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미된 발명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미끄러워요? 무대 위에서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점검에 또 점검을 반복하는 팀원들. 퍼포먼스 로봇팀들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는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첫째 날은 퍼포먼스 로봇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퍼포먼스 로봇들이 과연 어떤 특별한 재능을 선보일지 확인해 볼게요. 퍼포먼스 로봇이란 말 그대로 춤과 노래 혹은 특정 장기를 관객들에게 선보이며 호응을 얻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퍼포먼스 로봇은 주로 이족 보행이 가능한 휴머노이드형으로 댄스 퍼포먼스가 가장 인기를 얻고 있죠. 참가팀은 2대 이상의 로봇을 직접 제작하고 프로그램을 입력해 퍼포먼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로봇 동작의 정확성, 예술성, 그리고 음악과 국무의 조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연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퍼포먼스 로봇 경쟁 부문, 그 심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먼저 로봇들을 포지션에 맞게 자리를 배치합니다. 이 팀은 개성 넘치는 소품까지 준비했는데요. 공연 시작 전 어떤 퍼포먼스를 준비했는지 심사위원과 관객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색다른 매력은 저희 음악 선정에 있습니다. 음악 저희가 기존에 유행하는 최신 음악이나 팝을 저희가 음악에 활용할 수가 있고 안무도 뮤직비디오나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선정한 곡은 난감해내라는 퓨전 국악 음악인데요. 판소리와 힙합 댄스 곡이 퓨전이 되어서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 로봇과 함께 멋진 하나의 더 로봇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희가 더 멋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판소리와 힙합 그리고 로봇 댄스가 만나면 어떤 공연이 펼쳐질까요? 잠시 감상해 보시죠. 신명나는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로봇들. 별주부전의 이야기 속에서 별주부의 감정을 세세하게 표현한 동작들이 재미를 더합니다.
처음에 어제 여기 무대에 대해서 이제 적응이 좀 어려워서 로봇이 처음에 좀 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급하게 좀 이 안무를 좀 변경을 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는 좀 안정화를 하면서 이제 무대 오늘 무사히 마쳤고요. 네, 만족합니다 지금. 좀 못생겼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이 팀은 소품들을 보아하니 웅장한 군무를 표현할 것 같죠? 네, 저희 쪽에 출전팀이 무대로 올라올 때마다 높아지는 기대감. 또 어떤 로봇 공연을 볼 수 있을지 관객들의 시선이 모아지는데요. 잘 못하더라도 좀 박수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로봇과 소품을 세팅하는 학생들. 무대 준비 시간으로 주어진 시간은 5분. 그런데 5분이 지나도 학생들이 로봇에 손을 떼지 못합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죠? 이대로라면 오늘만을 위해 몇 달간 고생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원인을 찾아야 할 텐데요. 로봇이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좀 방전되어서 퍼포먼스가 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제 실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로봇과 함께 무대를 내려오고 맙니다. 나름 그래도 저희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라서 잘 못하고 준비 기간도 다른 데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만큼 막 어거지로 하긴 했는데 어거지로 한 만큼 안 되니까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무대 위의 안타까움과 기쁨, 그리고 아쉬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심사위원들. 무엇이 문제이고 기술적으로 어떤 점을 해결해내는지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기에 참가팀들의 로봇 퍼포먼스를 날카롭게 살피며 평가하는데요. 여러 가지 평가 항목 중에서도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심사하시는지 직접 들어볼까요? 이제 예전에 한 16축 그 관절들을 쓰면은 처음 봤을 경우에는 아주 놀랍고 무슨 이제 싸이의 말춤도 따라하고 하는 게 감동적이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따라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볼 때는 창의성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로봇 아니면 안 되게 이 로봇이어야만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 그것을 잘 찾아낸 팀들에게 그 요소들을 이어야 하는 것들, 그것들의 일관성들, 그게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그것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무대 위에 선 퍼포먼스 로봇은 총 8팀. 다양한 특징을 가진 로봇들과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 스타일, 그리고 신나는 음악이 더해지니 어깨가 들썩들썩. 절로 흥이 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관절 로봇이 가능한 모든 동작들을 신나게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모든 출전팀의 무대가 끝이 나고 이제 평가 집계만이 남아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투표로도 수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로봇들의 화려한 무대를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만화책으로만 filmu 봤는데 진짜 실제로 보니까 정말 실감났었어요. 귀엽고 너무 잘했는데 중간에 자주 넘어져서 10점 만점이라면 7점 주고 싶어요. 빠빠빠 춤을 추는 로봇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 빠빠빠 춤 곡이 최신곡이고 또 로봇이 그 춤을 춘다는 게 신기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아이언맨 로봇이라고 있던데 그 로봇이 제일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로봇들에 비해서 관절이 많아서 제 세밀한 표현이 가능해서 그러니까 춤추는 것도 현실성이 있어 보였고 하나하나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으로 보아하니 인기 있는 몇몇 로봇팀들이 드러났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로봇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화 속 캐릭터들과 쏙 빼닮은 히어로 로봇인데요.
아이들은 로봇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로봇과 눈을 맞춥니다. 보고 또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로봇을 향한 애정어린 시선은 멈출 줄 모르는데요. 아이들의 열렬한 앙코르 요청에 히어로 로봇들의 미니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자연스러운 관절의 움직임과 절도 있는 동작.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로봇들을 보고 있으니 아이들의 로봇에 향한 무한 애정이 이해가 되네요. 저희는 그 디자인을 저희가 직접 설계를 했고 디자인을 함으로써 다른 팀과의 차별감을 둬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를 디자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장 그 부분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영웅들이 로봇이 돼서 춤추는 게 정말 재밌고 신기했어요. 한국 지능 로봇 경진대회. 첫째 날은 이렇게 퍼포먼스 부문 심사로 이루어졌는데요. 무대 심사는 모두 마쳤지만 로봇과 시민들과의 소통은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반응은 깜짝 놀랄 정도로 뜨거웠죠. 로봇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진지하고도 반짝이는 눈빛이 어른이 될 때까지 쭉 이어진다면 로봇 기술 강국이 되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2013)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 둘째 날이 밝았는데요. 잠시 후에 지능로봇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와, 심사장의 팽팽한 긴장감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능로봇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심사를 앞두고 숨소리만 들리는 지능로봇 부스. 그동안 설계부터 제작까지 자식처럼 키워온 로봇이 무대 위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두들 로봇의 상태를 꼼꼼히 살핍니다.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형태의 로봇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대회 출전 로봇 중 남다른 규모를 자랑하는 이 로봇. 어떤 지능 로봇일까요? 네, 이 로봇은 승마 로봇인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승마 로봇과 다르게 그 영상을 접목시켜가지고 만들었고 그 육자 조절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메커니즘보다 훨씬 더 많은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지금 이렇게 영상에 지금 나오잖아요. 실제 말을 탄 것과 같은 생생한 느낌을 구현한 승마 로봇. 오, 진짜, 우와. 네,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단 하나 리포터의 표정을 보아하니 로봇의 기능을 제대로 느끼는 것 같죠? 부딪혔을 때 반응이 이렇게 이게 진짜 말도 로봇을 제어하는 부분은 바로 조이스틱인데요. 조이스틱으로 로봇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조절하면 동작 신호를 받은 플랫폼이 다양한 자세와 방향으로 모션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3차원 영상을 보며 로봇을 탄다면 게임 세상 속에서 말을 타고 신나게 질주하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멈추는지 알게 돼서 재밌었어요. 이번에 만난 로봇은 탐사 로봇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독특한 형태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로봇의 핵심은 바로 센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무인 탐사 로봇이라서 사람들이 그 지나다니기 힘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를 이제 저희가 온도 센서나 가스 센서 이런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기 힘든 곳을 쉽게 탐사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사람을 대신해 사고, 재해 현장이나 위험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로봇. 사용 장소의 위험도가 높은 만큼 주변 환경 인식 기술과 주행 이동 기술이 자유롭게 발휘되어야 할 텐데요. 로봇이 직접 자신의 특기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 대회에 참가한 지능 로봇들 중 시민들의 호기심을 콕콕 자극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이제 안 떨어지지. 한 명만 당겨봐. 잠깐만. 당겨봐봐. 떨어져? 잘? 안 떨어지지. 잘 안 떨어지지. 4개의 발이 철판에 단단하게 붙어 이동하는 로봇. 이 4종 로봇은 조선소에서 선박 외관을 관리하는 인부들을 대신해 선박 상태를 검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자석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박 외관을 누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건가? 오늘 이제 직접 일하시는. 아버님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엔지니어라 가지고 관심 많아요. 아, 어때요? 이렇게 로봇을 보시니까? 아, 신기하죠. 이게 재질이 철 재질이니까 자석을 써가지고 기어 올라가겠다는 아이디어 같은데 선박 같은 데만 쓸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능 로봇이란 인간의 감각을 센서를 이용해 정보를 얻고 수행하는 로봇을 의미하죠. 시각과 청각, 촉각, 그리고 힘의 감각을 기기가 재현해내도록 하기란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의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이들은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데요. 지능 로봇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진다면 더욱더 스마트해진 로봇들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번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용 로봇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육 블록 로봇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센서와 전자기기의 원리를 접목해 쉽고 재미있게 블록을 결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로봇인데요. 모듈 안의 각 센서엔 고유의 기능이 저장되어 있어 자신이 원하는 구성대로 모듈을 조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케이크 그림을 보고 이에 맞는 영어 철자를 찾았을 때 각 철자의 위치가 맞았을 경우엔 진동이 울리게 되고요. 틀리면 블록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더 교육을 좀 더 쉽게 도와주는 이 장치들도 다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로봇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편하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블록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공간 지각 능력이 향상되고 블록이 반응하는 센서를 통해 작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놀이처럼, 놀이를 교육처럼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아줄 로봇 교육 도구입니다.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요. 그동안 퍼즐을 손으로만 맞춰왔다면 이제는 로봇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알아서 척척 퍼즐을 맞추는 지능형 로봇. 로봇의 생김새는 사람의 양쪽 팔 모양과 닮았는데요. 각각의 팔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퍼즐 맞추는 로봇이에요. 사람의 눈이 있는데 로봇은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달았고 사람의 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흡착기를 달았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퍼즐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확인된 퍼즐을 카메라의 손의 역할을 하는 이 로봇 팔이 잡아서 이동시키는 로봇, 퍼즐을 완성시키는 로봇이에요. 네가 그 석기한테도 연락할 테니까 네가. 먼저 카메라가 장착된 로봇이 퍼즐의 모양, 각도, 뒤집힘 여부, 위치 등을 판단해 해당 퍼즐의 영상을 컴퓨터로 보냅니다. 이 모든 결과를 조합해 컴퓨터에서 퍼즐을 지정하면 집게가 달린 로봇팔이 정확한 위치 제어를 통해 좌표로 이동하고요. 퍼즐 추적을 마친 로봇이 진공 흡착기로 퍼즐을 집어서 퍼즐판의 정확한 위치에 놓는 것이죠. 우선 영상 처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퍼즐의 위치를 찾아서 자율적으로 퍼즐을 맞추기 때문에 영상 처리랑 그다음에 역학적인 팔의 해석을 통해서 이 역학적인 해석을 코드로 변환시키고 그 해석을 토대로 또 설계까지 하는 기술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퍼즐을 맞추는 게 사람의 재미잖아요. 이 퍼즐을 직접 맞추는 거 말고도 뭐 다른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퍼즐의 크기를 보시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정밀 제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 한창 로봇 팔의 정밀 제어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정밀 제어를 들어간 영상 처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결과물을 선보일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충북대학교 학생들의 야심작, 로봇명 파트너 휠체어. 겉보기엔 일반 휠체어와 크게 달라 보이진 않는데요. 어떤 기능이 숨어 있을까요? 저희 휠체어는 일단 가장 큰 특징이 보행자와 그 휠체어 탑승자 간이 나란히 걸으면서 뭐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호자의 휴대폰과 휠체어에 부착된 센서가 서로 연동하는 것인데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를 휠체어 스스로 따라다니게 됩니다. 보호자가 휠체어 뒤에서가 아닌 나란히 걸으면서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요. 또한 휠체어에 초음파 센서가 부착돼 있어 보호자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뿐만 아니라 여행 가방이나 화물 카트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그쪽 하드웨어적인 거는 수정했는데 저희가 올라가니까 이게 확실히 그 원인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통신하는데 약간 문제가 생겨서 통신 접촉이 생기더라고요.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준비한 만큼 이렇게 많이 준비한 건 아닌데 그 준비한 걸 다 못 보여서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엔 더 이런 기회가 생기면 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KSK 팀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당연히 이족 보행 로봇을 빼놓을 수 없죠. 무게 중심이 관건인 이족 보행은 좀 더 빠르고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무인 이족 보행 외계인성 탐사 로봇입니다. 초음파 센서를 사용해서 장애물을 인식하게 되면 주변 지형을 초음파 센서가 전체적으로 전방에 대해서 스캔을 하게 됩니다. 로봇이 두 발로 걷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마음만큼 동작이 따라주지 않아 애가 타는 학생들인데요. 급기야 넘어지면서 알고 있으면 꼬이는 거거든요. 이족 보행 로봇은 초음파 센서와 카메라 촬영 영상을 통해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 그리고 지형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의 표정을 보니 꽤나 심각한 상황인 것 같죠? 이족 보행 로봇의 가장 큰 핵심은 뭐니 해도 바로 안정적인 보행이니만큼 일단 잘 걷고 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마니 팀원 모두가 초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을 탐사하기 위해 야심차게 개발된 로봇.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기능을 좀 더 보완하면 언젠간 꼭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겠죠? 지형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서 움직일 수 있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숙소하고 여기하고 지형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그거 변화를 캐치하지 못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생겨서 좀 많이 넘어진 것 같아요. EOM팀의 발표를 맡게 된 이규만입니다. 이번엔 두 다리가 아닌 두 바퀴를 가진 로봇을 만나보겠습니다. 좁은 공간을 가지 못하는 일반 차량의 문제점과 이륜 바이크의 위험성을 해결한 이동 주행 로봇인데요. 이륜 차량의 에너지 효율적인 장점과 이런 좁은 주행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에 비해 그 균형을 잡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로봇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두 개의 바퀴로 가는 바이크가 이동 중에는 물론이고 정지 상태에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차세대 이동수단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지능 로봇이 발명된 걸까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혼자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도 다시 자기가 원래 균형을 잡는 각도로 수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이로스코프의 원리를 적용한 바이크 로봇. 자이로스코프는 회전체의 운동을 관찰하는 실험기구로서 회전의 힘 때문에 팽이의 몸체가 기울어져도 균형을 잃지 않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바퀴가 2개임에도 불구하고 정지 상태에서도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노력이 더해진 지능 로봇 심사.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기능도 모양도 가지각색인 로봇들. 지상에서의 주행과 비행이 가능한 구형 로봇부터 조선소에서 인부들을 대신해 선박 외관을 관리하는 사종 로봇. 그리고 애완견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오락용 로봇까지 로봇 공학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누구는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얻기도 하고 또 누구는 아쉬움에 미련이 남기도 하지만 모든 학생들의 열정만큼은 하나같이 빛났습니다. 저희가 이 로봇을 만들면서 작년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추가가 된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뭐 지능에 대해서도 많이 추가를 하고 그리고 뭐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름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해서 후회 없고 그리고 심사 결과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총 20팀의 지능 로봇 참가팀 중 드디어 마지막 팀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만나봤던 교육블록 로봇이 그 주인공인데요. 각각의 블록들이 어떤 신호를, 어떤 펄스를, 어떤 센서 값을 가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용에서는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이 각각의 블록들이 어떤 펄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블록을 쉽고 재미있는 학습용으로 재설계한 블록 로봇. 자신의 생각을 원하는 대로 조합해보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일 뿐 아니라 과학에 대한 호기심까지 더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팀 점수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심사위원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호응이 남다릅니다. 교육블록 로봇. 과연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볼게요. 까지 공학의 일상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능 로봇 심사. 시민들도 가장 인상적으로 지켜본 팀을 문자 메시지로 응원할 수 있는데요. 어떤 작품들을 관심 있게 지켜봤을까요? 저는 그 자전거 중심을 잡아주는 로봇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였고 그 로봇을 통하여 오토바이 사고나 자전거 사고를 좀 더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금호공대 공학의 일상화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왜냐하면은 애들이 전자나 이런 거 하면 엄청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 팀에서는 레고를 하듯이 재밌게 공학을 배울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점이 제일 좋아요. 퍼즐 로봇이 그 작은 모서리, 저희가 보기엔 똑같은 그 작은 모서리를 구별해서 맞춘다는 것도 신기했고 또 설명해보니까 그 조금만 응용하면 뭐 장기, 바둑 이런 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놀기에 실생활에 응용하기 좋은 것 같아서 저는 퍼즐 로봇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2013 한국 지능 로봇 경진대회. 드디어 그 결과가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능 로봇 부문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심사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능 로봇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로봇의 외형보다는 그 로봇에 들어있을 수 있는 어떤 지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즉 지능이나 어떻게 개발했는지의 자기 아이디어, 메커니즘 그런 위주로 해서 주로 한마디로 하면 창의성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까지 모두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퍼포먼스 부문 수상의 영광은 어떤 팀에게 들어갈까요? 그 순간 첫 번째 수상자가 호명됐습니다. 은상의 주인공은 결주부전을 퓨전 국악과 힙합 댄스를 접목시켜 이색적인 공연을 선보였던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갔고요. 영예의 금상은 영화 속 영웅들의 캐릭터로 깜찍한 직렬 5계통 댄스를 보여준 가산 구리스 팀이 수상했습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기분이 너무 지금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기쁘고요. 이렇게 기원할 수 있었던 거는 회사에서 저희가 이제 항상 만나신 분들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이때까지 일전에 저희가 로봇 대회 경험도 많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대회를 하면서 다 서로 해왔던 방식이 있어서
꽤 많은 의견 마찰이 있었지만 끝내는 서로 잘 조율해 나가면서 이렇게 잘 했던 게 결과물을 가장 좋게 했던 그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지능 로봇 부문 시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진지한데요. 결과를 빨리 확인해 볼까요? 체크번호 13번 포항공과대 파워원. 애완견을 위한 오락용 로봇을 개발한 학생들의 첫 수상을 시작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남대학교 TOF. 정지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했던 이륜 바이크 로봇에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우수상을 거머쥐었고요. 쇼핑의 자동화를 선도한 스마트 쇼핑 카트 로봇의 광운대학교 팀에겐 최우수상과 함께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팀의 최우수상은 퍼즐 맞추는 로봇팔이었죠.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상만이 남았는데요. 수상자는 마지막에 참여하시죠. 진흥 98번 도로공과대학 공학계 일상화팀 축하드립니다. 쟁쟁한 실력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당당히 대상의 주인공이 된 금호 공과대학교 학생들. 대통령상의 영예와 함께 상금 5천만 원을 받게 됐는데요. 교육이라는 콘텐츠를 접목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상용화를 염두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네요. 1등했어요. 소감이 어때요? 네, 먼저 굉장히 많은 날 고생했던 우리 팀원들 정말 많이 기쁩니다. 혹시 1등할 줄 알았어요? 아, 전혀 몰랐죠.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공학의 일상아! 로봇이 미래다? 화이팅! 로봇이 우리고 우리가 로봇이다. 화이팅! 목의 윤지 바람 사랑시다. 성공과 실패를 통해 잠재돼 있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2013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 우리 학생들의 힘찬 도약을 위한 구름판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로봇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전진하세요. 이틀간 진행된 로봇의 향연. 아쉽지만 2013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다양한 로봇들과 로봇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로봇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주제가 로봇, 상상에서 일상으로였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의 생활 속으로 로봇이 깊숙이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로봇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진다면 로봇과 함께할 미래는 점점 가까워지겠죠? 맞아요.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로봇 강국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빛나라 창의력!